이 필름을 그라스틴트 레인이 25%로 한번 전면 유리를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시공하기 전에 그냥 단순 비교 이렇게 보여줍니다. 싹 바꿔놓으면 잘 몰라요. 제가 그 첫 시공, 고객차 시공을 레인이 25%, 10%로 해서 레인이 시공을 했어요. 그 경험치를 갖고 제가 그 올가 슬리머를 조금만 타셔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차에 따라서 양을 조절하되 통상적으로는 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 30%, 40% 더 진하게 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때 더 원활하게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접착제가 유리와 만나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더 미끄러짐이 더 잘 발생해야지 이 점착제하고 그냥 컬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단 유리가 굉장히 잘 미끄러운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런 유리가 있고 일본 차나 이런 차들은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타시면 됩니다. 운행을 하다가 매장에 들어와서 그 시공을 하려고 보니까 필름을 시공할 때 필름이 딱딱딱딱 유리에 달라붙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고객이 평상시에 세차를 하면서 왁스 묻은 화학 케미컬 성분이 묻어 있는 그런 융으로 유리를 평상시에 닦는 습관이 있어서 얘가 접착제하고 만나니까 딱딱딱딱 달라붙어서 왁구로 움직일 수가 없다더라. 그런 경우라면은 올가를 무조건 많이 타는 게 아니라 유리를 먼저 유막 청소를 해서 그 화학 성분을 없애버려야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꽤 많이 나와요. 몇 대 정도를 레인이 시공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평상시보다 더 많이 타셔야 아까 말씀드린 그 점착제나 컬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레인이 시공할 때는 슬리머를 조금 타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더 많이 타셔야 됩니다. 예. 필름 표면에다가 그 SR 코팅이라는 걸 하거든요. 여기 저기 만지면은 그 스크래치 방지 코팅이죠. 이 스크래치 안 가게 매끈매끈하게 미끄러지게 하라고 만들어진 게 어떤 이 표면이 에다가 이제 그 표면 코팅을 해줘요. 만질만질한 코팅이죠. 하면서 생기는 미세한 필름 분량이에요. 화학 반응이죠, 화학 반응. 예. 완벽한 품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필름 표면에 이런 피놀이 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필름의 곰보 현상입니다. 지금 펜더나 로드, 선셋, 레인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주로 미국에서 제조된 것들이 피놀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나도. 미국에서 들어온 것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이 정도 피놀은 꽤 많이 있습니다. 저가 등급이든 고가 등급이든 똑같아요. 싸다 비싸다가 아니고 거기 미국에서 생산하는 어떤 코팅 방식이 고질적인 증상이라고 그럴까? 고질적인 증상. 이게 완벽한 걸 못 봤어요. 일반 시공했을 때 안 보여 잘. 실내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제가 봤었어요. 선명하냐 선명하지 않느냐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약간 그 증상이 너무 많으면 뿌옇게 나와요. 뿌연 현상의 일종입니다. 시공하면서 먼지는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필름 안쪽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몇 개 정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냥 이 차만 놓고 봤을 때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정밀한 평활도를 갖고 있는 필름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것이 약간 찌글거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직접 느끼실 수 있죠. 찌글거리는 건 물리적인 특성이고 뿌옇게 보이는 것은 케미칼하고 코팅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주로 케미칼하고 그 다음에 점착제 있죠. 안에 점착제가 한 2층, 3층 정도가 있어요. 코팅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화학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고객들은 약간 잘 안 보인다, 선명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측면 유리는 잘 몰라요. 그런 두께감 차이나 미세한 어떤 뿌연 느낌을 직각으로 바라다 보는 이 측면 유리는 잘 체감을 잘 못해요. 근데 전면은 계속 몇 시간이고 운전을 하고 이 미세한 느낌을 계속 눈으로 또 느낌으로 이렇게 몸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잘 보여지는 각도고, 사실 시선을 밑을 내려서 보면 필름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내려서 나중에 보세요. 여기도 그렇고 똑같이 그래요. 네. 그런 증상은 어떻게 뭐 시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 않은 필름을 하면 되겠죠. 안 보이겠죠. 응? 응? 스팅기? 제가 필름을 제거할 때 스팅기를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뭐 우리 아들인 민수가 스팅기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근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뭐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들어온 스팅기를 썼을 때 요만한 스팅기, 틴팅용으로 나온 그 스팅기가 있었어요. 기능이 너무 열악한 거였었어요. 스팀이 조금씩 나오는 거. 그러니까 스팀기 써봤자 굉장히 뭐 어떤 잘 효과가 없는 어떤 그런 기억 때문에 스팀기를 쓰지 않고 필름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해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지금 나오는 그 제품의 어떤 수준이 사실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게 스팀이 잘 나온다. 예. 그리고 스팅기에다 대는 그 아답터 있죠. 아답터가 이렇게 넓적하게 솔이 달려 있어서 스팀이 이렇게 퍼지면서 유리하고 필름을 고르게 그 스팀으로 뜨뜻하게 만들어주고, 빠른 시간 안에 필름 안에 점착제를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상당히 커서 스팅기를 써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어떤 도구인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띄면은 점착제가 그냥 100% 남아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남고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띄면서 또 경계선에다가 물을 살짝 뿌리면은 깔끔하게 제거가 됐네요. 지금 상태 보니까 발수가 강하게 돼 있지 않고 많이 없어졌네요. 예, 발수돼 있으면 이게 딱딱딱 달라붙어요. 근데 안 달라붙는 거 보니까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발수가 된 유리 같은 경우는 비누칠을 해야 돼요. 근데 통상적인 일반 유리는 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누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놨을 때 달라붙으면은 딱 달라붙고 계속 고정돼 있어요. 떨어지지 않으면은 비누칠 살짝 하시면 돼요. 지금 안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 그 본드를 제거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미세한 본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막 제거제로 지금 미세한 어떤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재단 다이 위에서 가재단을 해온 건데, 근데 반사 필름을 성형할 때는 뭐 선셋하고 레인이 필름하고 성형하는 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선셋이든 레인이든 문제는 이쪽 그 센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성형할 때 양쪽 이 네 모서리가 문제예요. 여기는 필름이 없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잡아주는 그런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 수축하면 얘가 필름이 다 이런 모양을 갖고서는 얘가 더 뒤집어지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죠. 이거를 잘 이쁘게 성형하는 방법은 이 모서리를 성형을 열 방향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펴주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성형했을 때 얘가 이런 줄이 안 생기게 성형을 해줘야, 사실 그 논리를 깨달아야 이 모양이 똑같이 이 부분과 같이 이쪽도 예쁘게 과도한 수축이 되지 않게 성형하는 거를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열풍기의 온도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630도를 두고 말씀드렸듯이 거리와 속도로 조절한다. 열풍기의 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름에 닿는 열풍기의 온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온도 조절을 속도와 거리로 조절한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금 더 먼 원거리에서 얘를 천천히 이 초기에 10cm 이 공간을 말끔하게 자리를 잡도록 서두르면 안 됩니다. 속도가 조금 느려도. 자, 요 부분, 항상 요 부분에서 성형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얘가 뒤틀림 현상이 생겨요.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자, 물기가 좀 묻은 거를 좀 말려볼게요. 테두리.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이에요. 완전히 지금 다 안 잡고 넘어간 겁니다. 초기에는 거리를 두고 천천히 이동한다. 자, 지금 열풍계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내 몸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야지 여기가 충분히 성형이 이루어지죠. 여기는 이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밑에만 발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얘가 자꾸 달라붙으니까 끝을 지금 오므려 준 거예요. 안 달라붙으면 여기서부터 위에서 밑으로 순차적으로 갈 텐데 자꾸 달라붙으니까 끝을 오므려서 뜨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다고 그랬죠? 처음에 대입할 때는 항상 거리를 두고 속도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얘가 과도하게 수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과도하게 수축되지 않아야 여기가 안정되게 필요한 부분만큼만 수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포맷이 나옵니다. 열풍기가 딱 멈춰있으면 그냥 백합 바로 생겨요. 그래서 얘를 계속 움직여주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내가 강조한 그 내 모퉁이가 여기가 과도하게 수축돼서 이렇게 필름 결이 이렇게 가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 히트건 방향을 이렇게 대라 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움직여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움직여라. 순차적으로 움직여라. 그 결과물은 완벽하게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이 내구퉁이가 일어나지 않는 웬만큼 이쁘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안에서 스키징 할 때도 스키징하고 터널 생기고 스키징하고 터널 생기고 하는 그런 현상이 없고, 또 밀었는데 필름이 다시 들떠갖고 그 사이로 또 먼지가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만큼 성형을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